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떠나볼 시간 여행은요, 바로 2026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철학으로 움직이는 미국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가상 시나리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그 급진적인 변화의 핵심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만약 한 나라의 모든 정책과 관계가 오직 이익이 되느냐, 손해냐, 이 기준으로만 평가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그 핵심 개념, 그러니까 2026년에 미국 정부가 어떻게 CEO의 마인드로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통치 철학의 기본 전제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국가의 이익은 마치 기업의 손익계산서처럼 평가됩니다. 외교, 안보, 심지어 국내 정책까지 모든 게 거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런 현실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모든 걸 설계한 인물의 머릿속, 그 세계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부터 파고 들어가 봐야 합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8살에 이미 지금 돈으로 백만장자였고요. 13살에는 군사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는 승리 지상주의를 그야말로 뼛속까지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이 행정부의 모든 걸 설명하는 아주 공격적이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변호사 로이 콘에게서 배운 이 싸움의 기술이 모든 행동의 기반이 된 겁니다. 이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정부가 인종차별 혐의로 소송을 걸어왔을 때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사과하거나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1억 달러짜리 맞소송을 던져버렸죠. 이런 대결 구도는 수십 년 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핵심 전술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CEO 마인드가 미국 정부 안으로 들어와서는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12에서 14%. 와,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게 바로 해고된 연방 공무원의 비율입니다. 정부를 작고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명분 아래 얼마나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컨트롤 타워가 바로 효율성부라는 신설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심지어 AI까지 동원해서 예를 들면 다양성이나 포용성 같은 소위 비효율적인 예산을 족집게처럼 찾아내서 모조리 삭감해버립니다. 그 결과는요, 대규모 공무원 해고로 이어지고 워싱턴 DC 인근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시선을 미국 밖으로, 해외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거래 중심의 접근법이 과연 동맹국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예외는 없습니다. 예전에 동맹이라는 건 뭐였죠? 보통 가치나 역사, 서로를 지켜준다는 약속, 이런 걸 기반으로 했잖아요. 하지만 2026년의 거래적 동맹은 다릅니다. 이건 그냥 유료 서비스예요. 보호를 받고 싶으면, 협력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 거죠.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게 날아온 청구서입니다. 그냥 이만큼 내라 하고 통보하는 식인 거죠. 협상의 여지 같은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정말 영리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1,500억 달러. 이걸 방위비로 내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에 직접 투자하겠다는 대규모 패키지를 역으로 제안한 겁니다. 이걸로 순식간에 거래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그 핵심에 바로 이 MRO가 있었습니다. MRO는 해군 함정을 유지하고 고치고 정비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바로 한국이 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돈 내라는 방위비 협상을 너희들 해군 우리 없으면 제대로 안 돌아갈 텐데? 라는 미국의 안보 약점을 찌르는 차원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 제대로 보여준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런 새로운 생각이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꿰뚫는 트럼프주의라는 건 단순히 어떤 정치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기존의 자유무역 같은 낡은 세계 질서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그 폐허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거래의 규칙으로 세계를 재건하려는 이데올로기인 거죠. 말 그대로 파괴적 창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격변의 시대에 행정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려고 할까요? 그들의 방식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대규모 자동차 경주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화려하고 거대한 애국주의 쇼가 정말로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는 기가 막힌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대규모 실업이나 국제적인 갈등 같은 불편한 현실로부터 사람들의 눈을 돌리려는 거대한 쇼에 불과할까요? 그 판단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